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신랑과 저는 20살 중반쯤에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경찰 공무원이 되고 오래지 않아 신랑은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당시에 취업 준비생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신랑은 절 배려해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토마토를 갈아서 병에 담아왔는데, 그렇게 신랑이 가져온 토마토 주스를 갖고 예쁜 곳에 찾아가서 먹는 게 저희의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별것 없이도 소소한 날들이었고 소소한 데이트라서 저희의 만남에서 돗자리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어요. 그렇게 날 좋은 날 만난 저희는 다행히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가게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애는 2년 정도 했는데 1년이 넘어갈 무렵에 신랑네 부모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신랑이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라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나름 유명하다는 한과집에서 간단한 한과류를 준비해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님은 무뚝뚝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사온 한과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자네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사인가? 무역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인가?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음식점 하십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님은 말이 없으셨고 저도 어색한 분위기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하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신랑이 말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교직에서 오래 있으셨고 본인의 누나도 구청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 집이 공무원 집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에 자부심이 있으셔서 신랑이 경찰이 되는 것도 적극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배우자도 공무원이길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누나는 남자친구가 7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저를 만나고 초반부터 연애를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신랑보다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괜찮았습니다.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저는 그 뒤로 약 3달 동안 시아버님을 설득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에도 계속 본인들 집안 공무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열이 받기는 했지만 다행히 시어머님과 신랑의 누나가 잘 커버를 해줘서 웃어 넘길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 신랑을 잘 보살펴라 뭐 그런 꼰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진 소리를 들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도 벌써 6년이 다 되어가고요. 여전히 착한 신랑이 사이다 시누이까지 있어서 시댁에 가는 게 그리 스트레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는 시아버님을 보고 있자면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뻗칩니다. 그러다 얼마 전 중학교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타지에서 이사를 와서 왕따를 당하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저에게 은인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도시 외곽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본인이 사실 좋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사채까지 땡겨다 쓰고 결국 지금은 부모님 빚을 갚으려고 오피텔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명품 같은 걸 엄청 밝히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명품 하나 없이 수수한 그 모습에 저는 의아했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서 그 친구와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그날은 길을 걷다가 시아버님을 우연히 만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아버님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너는 젊은 애가 다리를 훤히 내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네? 무릎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슨 술집 여자 마냥 입술은 왜 시뻘게? 정말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다.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리키든? 여기서 저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 씩씩거리고 돌아오는 제 뒤로 누가 저를 잡길래 돌아보니 그 친구였습니다. 저 할배 누구야? 어? 시아버님, 그보다 너 어디서 나왔어? 와, 진짜 세상 좁다. 저 진상 할배가 니네 시아버지라고? 진상?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 그 할배가 성매매를 엄청 자주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본인한테도 자주 오는 단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해 듣기로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무슨 국회의원쯤 되는지 알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꼭 2주에 한 번씩 한 가게씩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이유로 제 친구한테도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둘 다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뒤에서 그렇게 더럽게 다니면서 저더러 뭐라고 했던 순간들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뭐 묻은 게 뭐라 한다더니 딱 그 꼴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잘하면 제 인생에서 시아버님을 없앨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 다 해주고 돈이든 뭐든 지불할 테니 시아버님이랑 누워있는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요. 제가 너무 결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시아버님을 보내버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가 본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고 몇 달 뒤 사진을 받았는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주점에 드나드는 모습과 다른 젊은 여자랑 곁에서 자고 있는 모습까지 꽤 많이도 찍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퍼뜨려야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 앞에 택배가 온 것처럼 해서 그 사진들 중 일부를 상자에 담고 시아버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내용물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숨기고 저에게 나가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과 함께 적어보낸 날짜에 당일이 되었어요. 제가 적은 메모는 현금 2천만 원을 가지고 땡땡산 등산로 쓰레기통 안에 가방을 넣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학교와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일날 등산로 근처를 보니 아버님이 와서 가방을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뒤에 그 가방을 회수해서 보니 정말 2천만 원이 있었고 저는 그 돈에 사진을 찍어준 돈을 더 얹어서 친구에게 줬습니다. 제 학창시절 왕따 생활을 끝낼 수 있게 해준 친구에게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했고 입막음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신우이의 생일이라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가서 밥을 먹다가 신우이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며 준비한 선물을 줬는데 옆에서 시아버님이 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런 선물은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모르니? 네? 가족 간의 선물인데요. 이러니 네가 생각이 짧다는 거다. 이혼하면 너는 가족도 아니야. 공무원 집안에였으면 그 품격에 맞게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일렀거늘. 여느 때와 같은 빈정거림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필름이 끊겨서 가방 속에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품격이 있으셔서 여자들을 끼고 다니시는 건가요? 뭐야?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협박글이 왔어요. 아버님의 사진을 아버님 학교, 집에 다 뿌리겠다고. 그게 싫으면 2천만 원을 준비해서 두라는 글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아버님 체면도 있으시니 그건 막아야겠다 싶어서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다행인지 그 이후로 협박한 사람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고요. 그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망설이고 고민했는데 더는 고민 않겠어요. 제가 무슨 가족인가요? 이혼하면 가족도 아닌데. 이씨 집안 가족들끼리 잘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우수수 부어버렸습니다. 언제 터뜨릴지 몰라서 항상 준비해두고 다녔던 것이긴 한데 그래도 저지르고 나니 시원하더라고요. 그 순간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서 시어머님은 사진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신우이는 아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신랑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시아버지를 경멸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수라장이 된 집을 뒤로하고 신랑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2천만 원 줬어? 미안해.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말했어야 하는데 가족 일이다 보니 내가 선 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했어. 아니야, 잘했어. 고마워. 우리 아빠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야. 젊어서도 바람도 많이 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도 많이 썼어. 이번에는 당신한테 좀 많이 부끄럽네. 아니야. 알고 보니 시아버님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젊은 날에도 잦은 바람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고 최근 5년 동안 잠잠해서 이제는 괜찮을 거라 가족들도 생각했는데 딸 정도의 나이의 여자와 누워있는 모습은 감당할 수 없었는지 그날로 시부모님은 바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지금 또 딸과 신랑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며 연락을 하는데 아마 다들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인가 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